네, 어서 오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전쟁으로 나라를 잃죠. 나라를 잃는 전쟁의 동기가 여러 가지니까 나라를 잃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요, 동맹국의 허세를 믿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전에 미국의 허세를 얼마나 믿고 놀아놨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터져갖고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돈바스로 미사일 날리고 크림반도로 공격하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민스크 협정서도 찢어버리라 그러고요. 참 동맹국이 부추긴다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다 있다니 참 한심하죠. 한국 전쟁 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국 국무부는 미군하고 한국군을 이용했잖아요. 피를 나누어 함께 싸운 게 아니라고요. 한국 전쟁 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해 드렸듯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차지했잖아요. 이 주제에 무슨 동맹이 있어요? 게다가 또 혈맹이래요. 한술 더 떠 항상. 게다가 미군이 월남군을 아군이라고 보기나 했나요?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도망친 월남 군인들하고 민간인들이 베트콩과 함께 싸웠다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혈맹으로 봅니까? 개인적인 전우회라면 모를까 전쟁을 같이 했다고 혈맹국, 동맹국 따지는 게 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이게. 외교의 이응자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물며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하는 한국 전쟁 때도요. 미군은 한국군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미군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동맹으로 봐요? 미국의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러시아와 대리전쟁에서 목숨 바치는 등신들로밖에 안 봅니다. 영국 시인 프랜스 컨퍼드가 그랬어요. 선전선동은 자기 편한테 하는 것이지 적국 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동맹국한테 자꾸 선전선동을 하는 거지 우리 편이 안 될 나라에 무슨 선전선동을 해요. 그 선동선동 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앞에 있다 그래갖고 맺은 동맹은 우정이 아니죠. 모두 외교고 정치죠. 게다가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4차례, 5차례 배신했어요. 한 번 배신이 우연이고 두 번도 우연이라고 친다면 세 번째 배신은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한국 정부는 말이에요. 200개가 넘어가는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을 깡그리 무시하고 고작 20몇 개 중소기업 가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을 퍼주고 앉아있다. 한국 정부는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밑에서 일하는 대리급시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840년대 덴마크가 슐레스비 공국 화면에서 보면 이제 주황색인데요. 이제 자기네들 조상이라 그러면서 조상 땅이라 그러면서 덴마크에 통합시키려고 그랬죠. 아무리 덴마크 본토라 하지만 공국으로서 그나마 독립국이에요. 게다가 대륙 쪽에 있는 프로이센하고 독일 연방은 이미 그 밑에 있는 노란색 쳐진 거 홀슈타인 공국, 슐레스비 공국 합쳐가지고 통일 독일로 포함시키려고 그랬다고요. 이 두 공국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키엘 운하를 파가지고 이게 발트해하고 흑해를 연결짓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과 부평 관계예요 이게. 예. 뭐 용인과 여주 관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분리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하고 독일 연방으로서는 최소한 홀슈타인 공국처럼 독일어권인 그 슐레스비히 남부를 독일 연방으로 가져가려고 그랬죠. 지금 보면 돈바스와 크림반도랑 좀 비슷하죠, 그죠? 예, 민족 구성원도 홀슈타인 슐레비 남쪽처럼 돈바스, 크림 모두 러시아계잖아요. 게다가 그 중간에 키엘 운하가 있잖아요. 근데 돈바스하고 크림 사이에는 아조프 해하고 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으로도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뭐 민족의 역사를 보거나 지정학적 중요도를 보거나 뭐 작은 섬 같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분쟁하는데 이렇게 반도의 큰 땅덩어리를 인접국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덴마크는 함부로 행동했고
우크라이나도 함부로 행동했다 이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그 1848년에 한번 충돌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또 시도한다고 슐레스비 통합하겠다고 군대를 내려보내갖고 프로이센과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누굴 믿고 그랬을까요? 당시 프로이센 총리는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은 계속 확대돼가지고 꾸준히 통일의 길로 이제 가고 있었고 이런 나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슐레스비하고 홀스타인처럼 아주 논쟁 지역에다가 군대를 배치하면 누구 믿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누굴 믿고 이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냐고요. 덴마크가. 누굴 믿기는요. 영국을 믿었죠. 1863년 여름에 세계 경찰 역할을 자부했던 그 영국의 총리 팔머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덴마크의 독립을 전복하거나 방해하려고는 폭력적인 시도가 있을 경우 그 시도를 한 사람과 싸우는 이는 덴마크 사람만은 아닐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대단한 허세죠. 말은 간접적이지만 상당히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 허세를 믿고 바이킹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도 덴마크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근데 당시 영국은요, 인도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진압한다고 상당수의 군대를 인도로 보냈고 미국의 남북전쟁 때문에 남부 지지하면서 캐나다에 22만 명이나 되는 군을 배치했다고요. 유럽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허세야. 게다가 남북전쟁에 참가한 영국군 1만 명, 미국군한테 얻어 터지고 있었잖아요. 유럽에서는 동맹을 구하기도 어려웠죠. 러시아하고도 적대하고요. 프랑스하고도 적대했으니까 누구한테 동맹을 맺어요. 근데 영국의 그 팔머스턴 말을 그대로 믿어? 덴마크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이 허세를 믿었어요. 패전했죠. 비스마르크가 홀슈타인까지 장악하고 1864년에는 안 되겠다. 저 위까지 더 올라가자. 그래갖고 슐레스비까지 침공해버렸습니다. 8개월 동안 전투를 벌였는데요. 영국은 덴마크에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도망쳐버렸어요. 쌩깠어요. 결국 덴마크는 슐레스비, 홀슈타인 이런 거 다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군대한테 양도하고 넘어갔다고요. 20만 명의 덴마크 사람들이 독일인이 되어버렸다고. 영국에 배신당한 그 덴마크 크리스찬 9세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홀슈타인이 가져갔지, 슐레스비 가져갔지, 그래 덴마크도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우리 덴마크 독일 연방에 가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그랬죠. 왜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래요. 민족 분쟁 납니다. 슐레스비 국정선 이렇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꼭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독일이 졌잖아요. 그래서 연합국들이 덴마크 마음대로 독일 땅 가져가라 그랬다고. 근데 한번 심하게 얻어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고요. 슐레스비 국경선 밑으로 조금만 내려왔어요. 국민투표 해가지고요. 슐레스비 공국 북쪽만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독일이 또 화나가지고 지네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되게 겸손해졌죠, 덴마크가. 요 겸손했던 덴마크가 최근 들어서 다시 건방져져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동맹국을 염탐을 했어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미국의 정부국하고 같이 움직였다고요. 한 대 더 맞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덴마크. 요새 최근 들어 굉장히 까불어요. 덴마크가. 앵글로색스는요. 얼굴에 파란색 칠하고 뿔 달린 투구 다니면서 허세 부리던 민족이잖아요. 제1,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군은 전투보다 선전선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MI6 국장이 말한 그대로 천벌 받을 만큼 거짓말을 해댔다고요. 허세가 쩔었죠. 이 허세에 많이들 넘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넘어간 나라죠. 그죠? 물론 이제 앵글로색슨 뒤에는 유대 금융계와 군산 복합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금융계와 군산 복합체도 이제 이것도 허세예요. 이제 금융계도요. 브릭스 중국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군산 복합체도 러시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고요. 더 이상의 무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도 이게 앵글로색슨 허세에 넘어갈 나라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린다고 이 나라들.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요. 그랬어요. 러시아군 정보국 알렉세이 반담 구청장이 그랬습니다. 앵글로색슨을 적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워낙 못된 놈들이라서. 하지만 그를 친구로 두는 것은 하느님이 금지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112년 전에 한 말인데요. 수십 년 전에 또 그랬어요. 월남 지도자 응우엔 반티에고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적이 되기는 쉽지만 친구 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을 대받아 갖고 헨리 키신저가 또 한때 그랬죠.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한 거지만 미국과 친구가 되면 나라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진다. 나라가 치명적으로 위험해진다. 이런 소문이 돌지 않게 잘 하라 그랬어요. 닉슨한테. 뭐가 소문이 돌지 않게 잘 하라는 거야? 미국과 친구가 되면 나라가 치명적으로 망가지는데. 진짜잖아요. 베트남만 그랬나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 엄청나게 지원해줘 갖고 재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불렀죠. 그때 미국 뭐 했어요? 쌩 깠잖아요. 스페인도 미국 독립을 지원했죠. 근데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였죠. 40년 이상을, 40년 가까이를. 그래갖고 식민지인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모두 가져갔죠.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스페인으로부터 해방해준다고 필리핀 군인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스페인 물러나니까 미군이 쳐들어와갖고 다시 싸웠잖아요. 3년간. 이렇게 필리핀을 배신해버렸다고. 그리고 20만 명을 죽이고 식민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친구랍시고 전쟁에 나간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이란, 장개석의 중국, 베트남, 한국, 지금 뭐 크루족, 뭐 지금 또 우크라이나, 미국과 친구가 되면 나라에 치명적인 손실이 옵니다. 그 맞잖아요. 뭘 소문이 돌아. 소문이 돌지 않게 뭘 뭐 잘 관리해. 관리한 적이 없어요. 키신저는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된다 그랬지만 이미 소문 다 났잖아요. 한국에서만 소문 안 났나? 기왕에 키신저 말이 나왔으니까요. 키신저의 말을 한번 더 살펴보죠. 당신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당신의 적이 된 사람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당신을 존경한다. 이게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는 게다가 악마 같은 인성을 지닌 키신저가 외교 현장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외교를 자주적으로 하면 상대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어느 정도 적으로 만들어 놔야 협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외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무릎 꿇고 들어가요?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감사합니다.